눈앞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소곤거립니다. 하지만 정작 당신을 향한 말이 아니라 당신의 뒷담화입니다. 당신의 성격, 습관, 말투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은 곧 다른 사람의 입을 거쳐 당신에게도 들려옵니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저렇게까지 말하는 걸까? 우리는 모두 이런 순간을 한 번쯤 겪습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사람들은 나만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도 누군가를 험담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의 험담을 들으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틈만 나면 남을 험담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지. 요즘 신입사원이 참 별로야. 일을 배울 생각이 없어. 그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점심시간, 회사 구내식당, 선배 직원인 강민수가 후배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짓지만 속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평인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민수는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팀장부터 신입사원까지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이 사람 말이 다 맞을까? 혹시 나도 저렇게 험담이 대상이 되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며칠 후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회의실을 지나던 지수는 들었습니다. 지수는 맨날 조용한 척하지만 사실 눈치가 없잖아. 분위기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 등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동안 친절하게 대했던 선배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자신도 험담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지수는 강민수의 말을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강민수의 험담에는 규칙이 없다는 것을. 처음에는 단순한 불평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수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험담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칭찬보다 불평이 많았고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찾는 데 더 익숙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럴까? 사람들을 헐뜯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걸까? 이런 경험, 여러분도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숨 쉬듯 남을 험담합니다. 그들은 당신 앞에서는 친절하게 웃지만 돌아서면 다르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은근히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왜 남을 험담할까요? 단순한 습관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 그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단순히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재미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 우리가 쉽게 알지 못하는 심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사실 남을 험담하는 행동 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약한 사람, 혹은 조금이라도 실수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단점을 찾아내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동네에서 오래된 미용실을 운영하는 수미는 늘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구보다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용실을 찾는 손님들은 머리를 자르는 동안 자연스럽게 동네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미는 그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항상 부정적이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카페 말이야.
커피 맛도 별로고 사장이 손님을 너무 무시하더라. 옆집 미영이 딸 좋은 대학 갔다고 자랑하더니 요즘은 집에서만 있더라. 처음에는 손님들도 그 이야기를 가볍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미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수미 씨, 그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요? 그 순간 수미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그러다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냥 동네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 말을 들은 손님은 알았습니다. 수미가 하는 험담의 본질이 무엇인지. 수미는 자신이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험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혹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해 남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그 사람은 점점 신뢰를 잃게 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남을 험담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느낌을 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험담을 듣는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남을 비난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습관처럼 험담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변에서 험담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험담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환경에 있었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험담을 하나의 대화 방식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험담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험담이라도 그 말은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험담은 반드시 자신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들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화를 통해 바꿔야 할까요? 이제 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들의 말에 동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실 험담을 듣게 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족 모임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누군가는 꼭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팀 신입,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말만 많아. 그 사람 원래 그런 성격이잖아. 뒤에서 사람들 험담하는 거 좋아해.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겨버리나요? 아니면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나요? 사실 험담을 하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반응을 원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 신이 나서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들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대화를 이어가지 않으면 그들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승우는 점심시간마다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마다 늘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옆 부서 대리는 진짜 일을 너무 못해. 이번에 새로운 과장님은 너무 권위적이야. 처음에는 승우도 다른 동료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볍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화가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승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기로요. 그날도 어김없이 험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식사를 하며 다른 주제를 꺼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혹시 좋은 곳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살짝 어색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동료들이 승우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이번 주 날씨 좋다던데. 좋은 시간 보내겠네요. 그렇게 대화의 흐름이 바뀌자 험담을 하던 사람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그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반응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험담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항상 정답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험담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상황이라면 침묵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험담이 시작될 때 그 흐름을 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연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항상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남을 험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팀장님 진짜 답답하지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일 안 한다. 지연은 이런 대화가 불편했습니다.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면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험담이 시작되었을 때 지연은 자연스럽게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팀장님이 어제 나한테 조언해 준 거 진짜 도움됐어.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무슨 이야기였는데? 지연은 차분하게 팀장이 해준 조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는 험담에서 벗어나 팀장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험담을 하던 사람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험담이 시작될 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한다면 불필요한 험담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런 방법조차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험담을 막으려고 하면 더 강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예쁘게만 보려고 해? 솔직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만 착한 척하는 거 아냐? 이렇게 몰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남들이 다 험담한다고 해서 내가 그 대화에 끼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한마디가 있습니다. 난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 이 말은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험담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내 앞에서는 함부로 험담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내 주변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험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먼저 험담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건강한 태도를 유지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험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험담의 대상이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을 피하고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나를 험담할 때입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만큼 불쾌하고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알게 된 사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에 대한 험담이 오갔다는 것.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 여러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 배신감, 억울함,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들에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그들은 더 신이 나서 험담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반응하면 그 반응을 또다시 이야기거리로 삼습니다. 내가 한마디 했더니 완전 난리 났더라. 역시 자기 얘기 들리니까 가만히 못 있네. 이렇게 말하며 더 큰 험담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침착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험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 언제든 말을 바꾸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하나하나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내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일 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한 번은 경민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동료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민 씨, 어디서 들은 얘긴데? 요즘 너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더라. 경민은 놀랐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황당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소문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경민은 결심했습니다. 소문의 출처를 알아보고 직접 대화를 나누기로요. 그리고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마주했을 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면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상대방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얼버무리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이후로 더 이상 경민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내가 험담의 대상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는 것이 답이지만 필요할 때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질투나 열등감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험담을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험담을 듣는 것은 불쾌한 일이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그들은 정말 나를 미워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경우 험담의 근본적인 원인은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면 그를 응원하기보다 뒤에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별거 아니더라. 그들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뒤처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험담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나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험담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험담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은 험담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태도를 보이면 결국 험담을 하던 사람들은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험담을 해도 저 사람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 순간부터 그들의 험담은 힘을 잃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오히려 그 험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두고 쟤 너무 자기 일만 신경 쓰지 않아?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대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내 일에 집중하는 걸 좋아해.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이 더 이상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고 억울함을 표현하면 그것을 더 크게 부풀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면 그 말은 그저 그 사람이 나를 보는 한 가지 시각일 뿐이 됩니다. 결국 험담은 그 말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힘이 달라집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속상해하고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의 험담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신뢰를 가지게 됩니다. 험담을 하는 사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결국 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남들의 험담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을 기회로 삼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험담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이 방송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험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험담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저 말할 거리가 필요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는 험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험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집니다. 첫째, 험담하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내 뒤에서 하는 말은 결국 그들 자신의 불안과 불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둘째, 필요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험담을 무조건 무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태도가 험담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험담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두고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신경 쓰는 대신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라고 당당하게 인정하는 순간 그 험담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험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험담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험담을 기회로 바꿀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험담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방법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더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